오늘의 강연자 한의사 정지행 박사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생 나이가 진짜 나이처럼 보이는 분이세요. 그 비결이 궁금한데 오늘부터 저희에게 낱낱이 풀어주실 거거든요. 내 몸과 소통하자라는 주제로 세 차례에 걸쳐서 열띤 강연을 펼쳐주실 텐데요. 그 첫 시간의 문을 큰 박수로 열겠습니다. 이날이 때까지 진짜 앞만 보고 옆도 안 돌아보고 진짜 정말 앞만 보고 살았어요.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제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위에 큰아이 둘은 거의 그냥 방목을 했어요. 방목을 했더니 이 큰 아들이랑 딸은 자기가 자기 길을 찾아가더라고요. 엄마가 하나도 안 챙겨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철이 없었던 거죠. 30대까지는. 그러고는 제가 40이 넘어서 40이 넘어서 셋째 늦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늦둥이를 덜컥 생긴 게 아니고요. 계획을 해서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늦둥이를 낳고 나니까 제가 큰아이 둘째 때 너무 못해줬고 너무 제가 부족한 엄마였던 것 같아서 늦둥이한테는 솔직히 제가 일도 줄이고 뭐 하여튼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늦둥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늦둥이를 낳고 이 소중한 걸 어떻게 전할까 해서 제가 하게 된 게 이런 책들을 다 썼어요. 40대, 40대 임신 출산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40에 낳았으니까요. 30대도 낳고 나이 든 여성들을 위한 책 그리고 임신 출산 준비를 위한 책들을 제가 썼는데 저는 제 평생 제일 잘한 일이 늦둥이 난 일이라고 제가 40대 때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여성들 보면 일도 해야지 그 애 낳느라 왜 힘들이고 내 시간 소비하고 돈이 또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러면서 아이를 안 낳더라고요. 저는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그 가임 여성들한테 그렇게 출산을 안 하고 있는 여성들 오면 진료하다 말고 출산 장려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원장님이야 돈 많으니까 많이 낳아서 잘 키우세요. 이렇게 좀 약간 냉소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이는 돈으로 키운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하나 키울 돈으로 둘 키우고 둘 키울 돈으로 셋 키우고 오히려 돈을 안 들여서 아이를 사랑을 듬뿍 줘서 키우면 저는 훨씬 더 훌륭한 아이가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제가 아이 셋을 방목도 해봤고 제가 신경 써서 뒷바라지도 해봤고 한 결과 정답은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큰아이들이 더 자립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더 잘 컸고 하지만 엄마의 애정이 부족해서 애정 결핍의 증상이 보일 때는 제가 진짜 눈물이 문득문득 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죠. 큰애들한테 미안해. 그리고 실제로 제 딸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늦둥이한테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니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왜 평화한테만 그렇게 해? 평화가 늦둥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문영아, 엄마가 미안해. 너 키울 때는 엄마가 몰랐어. 그래서 엄마가 일만 했는데 너네들을 그렇게 키우고 나서 보니까 엄마가 너무 후회가 돼서 평화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다 좋을 순 없어. 너네 때는 엄마가 젊었잖아. 근데 평화학교에 가면 엄마가 제일 늙은 엄마야.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좋을 순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희한테 못 해준 거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평화한테는 내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제가 큰아이들한테는요. 얘기하다 보면 미안해라고 할 얘기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항상 보면 미안해 할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저한테 큰 사건이 생겼어요. 제가 50이 딱 넘어서 50이 넘어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아버지를 쓰러진 다음에 1년을 제가 모셨어요. 저희 집에서. 모셨는데 야속하게도 저희 친정아버님이 1년을 못 넘기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래서 친정 아버님이 쓰러지셔서부터 돌아가신 다음 그 2해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해였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한 해였어요. 아버님이 어느 날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내 차례구나. 물론 죽음이라는 생각을 예전에도 해왔죠. 하지만 나랑은 아직은 거리가 먼 얘기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 이젠 내 차례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가시니까 그 다음은 내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제 삶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됐고요. 나도 일만 하다가 어느 날 내 앞에 죽음이 다가오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후회가 되지 않게 어떻게 살면 될까 고민을 한 결과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하게 된 게 뭐냐면 요리를 하게 됐어요. 왜 요리를 했냐면 요리를 제가 젊어서부터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요리가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 덕분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건 해봐야겠다. 그중에 하나가 요리였어요. 그래서 요리를 하게 됐는데 요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님, 할머니들이 너무 소중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재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정성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좋은 재료와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매일매일 먹는 사람과 그런 걸 못 먹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그래서 밖에서 입에는 맛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파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랑 정말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한 번, 2번 먹으면 모르지만 하루 3끼 365일 먹는다면 정말 우리 몸이 없던 병도 생길 수 있고, 제가 한의사지만 요즘은 그 희한한 병, 불치병, 그다음에 원인 불명인 병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병들이 이 먹거리에서 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먹는 게 잘 먹는 걸까? 한의학적으로 보면은요, 잘 먹는 거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맛있는 거, 비싼 거, 기름진 게 아닙니다. 봄이 되면 봄나물 같은 제철의 음식, 여름에는 여름에 나는 과일이나 신선한 채소. 왜냐하면 그런 제철의 음식들이 그때 필요한 기운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먹어주는 게 몸에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몸에 좋은 잘 먹는 음식은 뭐냐면 달고 짜고 매콤하고 자극적인 게 아니고요. 담담한 음식, 슴슴한 음식, 간이 세지 않은 게 우리 몸에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도 제철의 야채 과일을 많이 먹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기름지거나 자극적이지 않게, 그리고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뭐든지 넘치는 거는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금 덜 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아이는 셋이지만 나름 또래보다는 조금 그냥 싱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늦둥이 학년에서 제일 고령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어린 엄마가, 제일 젊은 엄마가 저보다 15살 어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달리기를 해서 그 엄마를 이기고요. 릴레이를 하면 제가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하시면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생활을 하시면 돼요. 또 제가 친정 아버님 돌아가시고 내가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일까 생각을 한 2번째가 운동이에요. 저는 원래 운동을 좋아하고 해오긴 했어요. 수영 한 가지만 했어요. 그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삐집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수영하고 그리고 출근하고 일해야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위해서 더 해야겠다. 그래서 한 4, 5년 전부터 운동의 종목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새로운 운동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자기들은 지금 아직 40대인데도 만사가 귀찮대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대요. 근데 언니는 어떻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냐고. 아니야, 무조건 해야 돼. 너도 눈앞에 죽음이 다가왔다 생각해봐. 이렇게 퍼져 있다가 어느 날 죽음이 다가오면 억울하지 않겠니?
뭔가 너가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던 거 지금도 안 늦었어. 나 이 나이에도 공부도 시작했어. 이러고 제가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예, 그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제가 작년에 2018년 한강 크로스 스위밍 챌린지 해서 제가 한강을 건너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작년에 한강 건너갔다 온 사진이고요. 옆에 있는 게 이게 그 서티피킷이라고 이제 그 증서예요. 증서고 위에 있는 게 메달이고 이 대회는 매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또 나갈 거고요. 왜 나갈 거냐면 3년 연속하면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준대요. 뭐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도전한다는 게 굉장히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운동을 생활하시면은요 더 건강하게 활력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취득한 지 23년 만에 또다시 체육 쪽으로 운동과 건강 쪽으로 박사에 도전을 하게 됐고요. 그 도전은 뭐 내년까지 제가 공부를 계속 할 건데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던 거를 잊어버릴까 하는데 또다시 아는 것도 재밌고요. 새로운 것을 안다는 게 더 재밌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건강과 관련되고 내가 보는 환자들한테 관계가 돼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보람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면 저는 일을 많이 줄였어요. 일만 하다가 죽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죽을 때까지 일은 할 거예요. 그래서 일은 좀 줄이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사는 법. 이게 뭐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보람되게 살려면 어떻게 살까를 고민을 그때 해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이 되는 삶이 굉장히 보람되겠더라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오늘 이렇게 우연히 만난 분들한테도 내가 뭔가 용기를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단순히 돈만 벌거나 나 혼자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훨씬 보람되고 좋은 일이라는 걸 저는 고민을 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뭐 열심히들 다들 살고 계실 거고 특히 대학생들은 앞길이 창창하고 내 인생 더 열심히 살려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한 번쯤은요. 저도 여러분들 말할 때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거는 물론 나를 위해서 매진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배려해서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 삶을 산다면 훨씬 더 보람되고 건강한 삶으로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